내가 이게 방광류일까? 아니면은 뭐 자궁이 내려온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세요. 이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산들의사 원영선입니다. 자, 오늘은 방광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광류가 뭐냐? 방광이 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본인이 막 이렇게 거울로 밑에를 보시면은 볼록 뭐가 튀어나온 게 보여요. 이제 자궁이 내려오면 자궁 경부가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 이게 자궁 경부인지 아니면 방광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질하고 자궁하고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색깔로 좀 구별하시면서 뭔가 좀 그런 동그란 게 내려온 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방광류 같은 경우는 방광이 내려왔는데 방광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광을 싸고 있는 게 질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질 점막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질 점막 안에 방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가 타공같이 내려왔다는 분들도 있고 뭐 풍선같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이 뭘까? 일단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임신 출산이죠. 여성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자궁 탈출증 이제 설명할 때랑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아기 머리가 거의 10cm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골반저 근육을 통과해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골반저 근육이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만을 많이 할수록 연달아 손상을 받겠죠. 또 하나는 이제 폐경도 원인이 돼요. 폐경이 되면서 이제 노화가 오면서 골반저 근육이 약화가 되겠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나의 엄마가 뭐 자궁이 내려왔다, 방광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광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니 그냥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으면 물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뇨감이죠. 아니면은 소변을 자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실금도 있을 수 있겠죠. 없는 분도 있지만 기침하거나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방광류랑 요실금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방광류는 있는데 요실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20-30% 정도가 요실금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요실금 증상보다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광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궁도 같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궁이 내려오면서 방광을 압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방광이 내려와서 요도가 좀 막히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궁까지 내려오면 더 막히겠죠. 이 방광이라는 거는 하나의 근육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수축을 하면서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도가 막히게 되면은 방광이 자꾸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겠죠. 힘을 주면서 방광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알통 생기듯이 방광에 알통이 생기는 걸 보시면 돼요. 그 알통이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방광경을 많이 이제 보거든요. 막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막 뻗어 있어요. 덩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방광 전체의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방광이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면은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겠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거꾸로 잘 수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뇨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변이 깨끗하게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방광벽에 나무 줄기 같은 게 막 자라면서 개실 같은 게 생겨요. 개실이라는 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생겨요. 그럼 그런 데서 방광 내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도 드셔야 돼요. 방광에 주머니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뭐 그거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포켓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소변이 정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돌이 잘 생겨요. 근데 그 돌 중에서 이제 작은 돌 같은 게 요도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요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도 되고 통증의 원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류를 오랫동안 놔두는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궁이 같이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광류만 우리가 수술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궁은 또 계속 내려와 있잖아. 그럼 얘가 또 내려오면서 다시 또 방광을 끌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자궁탈도 같이 있다면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이제 방광을 싸고 있는 질 점막을 잘라내가지고 붙였어요. 그러면은 방광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방광류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진짜 막 공처럼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하면은 또 재발합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약간 무슨 거미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보이죠? 요거를 질 점막을 넓게 박리해가지고 기구를 사용해서 이걸 넣어줍니다. 방광 밑에. 그럼 얘가 쑥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방광이 완전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방광류를 교정을 하고 방광 점막도 일부 절개를 해서 붙여주면은 완벽하게 방광류가 교정이 됩니다. 다만 이 수술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보험은 됩니다. 보험이 되는데 수술은 어렵고 이게 또 수술 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꺼려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자궁탈 수술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방광류가 심한 분들 꼭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방광류도 같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면은 자궁탈이랑 같이 잡아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실금까지 있으면요, 저는 다 해요. 요실금 수술도 하고, 방광류도 하고, 자궁탈, 질밴드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수술 주의사항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게 혹시라도 뭐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질 점막을 제대로 두껍게 박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또 하나는 질 점막을 충분히 두껍게 박리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복 시간이라던가 그냥 일반 수술하고 똑같아요.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뭐 상처는 뭐 2, 3주면 안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얘가 들어가면은 주변의 조직이랑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기 몸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은 한 2달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가능해요. 뭐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고 뭐 어떤 분은 이거 배에 이제 힘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튼튼한 실로 꼬매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웬만해서는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을 어느 정도 내원을 하셔야 되는지 대부분 뭐 자궁탈을 같이 수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은 꼭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출혈이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지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은 일주일 내로 다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꼭 보는 편이고 5주차에서 6주차까지 보긴 하는데 멀리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좀 제가 2주 간격으로 해주고 그러나 좀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자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가 소독도 해드리고 하니까 일주일마다 보는 편입니다.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 경기권에는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수술이 난이도가 있고 게다가 대부분은 방광류 수술하시는 병원은 자궁탈까지는 교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궁탈까지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저희 병원의 장점이고 우리가 이제 방광류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놔두고 살면 아까 얘기했죠. 이제 증상이 서서히 생긴다고 방광벽이 두꺼워진다고 그랬죠. 비유되면서 뭔가 의심이 되시면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광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한 2개월 돼가는 것 같은데 전에 1000명 넘었을 때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뭐 1000명 달성 막 이랬는데 뭐 어느 날 보니까는 구독자 수가 벌써 2500명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저의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